3일 연속 황소의 싸움이 완전히 이긴 것 같더니만 오늘은 엎치락뒤치락 다시 변동성 장세의 추가적인 지속 가능성 아직까지 확실하게 모르겠군요. 예, 황소와 곰의 싸움에서 최근 3일 연속 황소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곰의 반응, 황소와 곰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아마 이것을 3일 연속 상승에 대한 숨고르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군요. 그래서 지금은 이 반등의 장세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관심사군요. 과연 이 황소와 곰의 싸움에서 황소가 3일간 압승을 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과연 지속 가능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3월 연속 상승 후에 숨고르기가 들어가면서 우리 시장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죠. 보통 강세장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3일 연속 상승을 강세장의 도장을 찍은 걸로 변곡점으로 해석하는 기술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만큼 3일 연속 강세라는 것은 앞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3일 연속 이후에 당연한 되돌림을 생각하고 4일 연속, 5일 연속 물론 간혹 있습니다만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 3일 연속 상승 후에 되돌림장, 이것을 숨고르기를 하면서 숨고르고 난 후에 다시 고고 하느냐 아니면은 다시 되돌림 뒤로 처지느냐, 가끔 뒤로 처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단해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시장으로 드라이버가 걸리는 것이 주로 강세장의 대표주, 경기 관련주, 자동차, 화학, 정유, 또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강세장의 지속성에 우리가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주도가 경기 관련주다, 경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시장의 강한 시그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주 랠리가 지속적으로 고고한다고 예상한다면 강세장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강세장의 드라이버는 바로 핵심 지표로 본다면은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차트를 한번 보면은 국제유가도 역시 적산병인가요? 3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강세라는 것은 바로 경기가 살아있다. 그것 때문에 유가 수요가 많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실제로는 국제유가가 경기의 선행지표로서 아직까지 살아있다. 잠깐 쉬었다마는 그래도 적산병 모양이 뚜렷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시장의 랠리를 어느 정도 예고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결국은 수급입니다. 수급이 받쳐줘야만이 시장은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급과 함께 오늘 시장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강세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곰 주장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간혹 있습니다만은 대세는 역시 강세장의 지속성에 컨센서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지표가 지금 불확실성 악재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지표가 계속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강세장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과연 강세장에서 그러면은 경기주 계속 바이바이바이, 강세장에서 바이바이바이, 철강, 시멘트, 건설, 화학, 정유, 자동차 그냥 바이바이바이 하면 될까요? 이것이 바로 강세장과 전략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유가의 또 컨센서스가 되어 있고 고유가는 바로 경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은 고유가가 지나치게 과다해지면은 경기에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고유가로 반영되고 있지만 이 고유가에 대한 우려 요인이 많지 않습니다. 공급 부족, 수요 초과일 경우에 지나치게 투기 수요까지 가세된다면은 대표 기근기업종인 정유화학이 수혜를 받지만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호재가 악재로 돌변한다. 그런 점이 바로 지나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되죠. 지금 정유화학주 경기 주도 섹터 중에 주도 섹터지만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미 반영되어 있는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면 실적이 혹시나 기대만큼 못 나오게 될 때입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경기에 대한 기대치만큼 초과하지 않으면 어닝스 프라이즈가 아닙니다. 기대치에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기대치에 미흡하면 어닝 쇼크로 반응합니다. 주가가 급히 되돌림을 받는 것이죠. 기관들이 급히 차익 실현 반대 매물을 내놓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도 있다.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정부가 코스피 지수 흐름을 보면은 이 코스피 지수보다 정유주가 화학주가 압도적으로 비트를 하고 있죠. 지난번 3월달 일본 대지진 쇼크로 조정을 받았을 때도 정유주는 화학주는 고, 다시 불확실성에서 해소되어서 랠리를 했을 때도 고, 정유화학주는 고지만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격언도 있습니다만은 숲속에 있는 새 10마리보다 손 안에 있는 새 한 마리가 더 소중하다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강세장에서 일부 차익 실현할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만약에 실망으로 되돌려버렸을 때는 지금까지 이룩해놓은 이 실적이 다시 제로로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적이 났을 때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증권사 투자 전략팀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현대증권의 유영석 스트래티지스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예, 지금 시장 드라이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죠? 네, 현재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동안 악재 요인들이 2월 중순 이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런 악재들이 시간이 질수록 희석될 것이라는 기대하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제 4월달 맞이하면서 일단 가실적들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된다,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1분기 가까이 나오는 지금 1분기 연휴 시즌이 다가오니까 1분기 실적이 지금 서서히 시장의 드라이버로 작용하는 시기다. 오늘 아마 그것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진단하셨는데, 불확실성 요인 양대 불확실성, 일본의 지진은 어느 정도 거의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중동 지진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걸림돌이 안 되고 강세장 랠리가 지속 가능하다라고 봐도 될까요? 예, 일단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의 상승과 함께 이제 4월, 5월 넘어가면서는 조금 글로벌 경기의 순환적인 상승도 좀 반응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상승은 계속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1월 중반에 이후에 나타났던 실질적인 조정 요인들인 중국의 긴축 이슈라든가 이머징 마켓에서의 자금 이탈 문제, 그리고 리비아 문제와 국제 유가 불안 문제, 그리고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문제 등 시장에 좀 당상이 부담이 됐던 요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IT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다 반영됐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보면은 글로벌 경기 사이클은 아직
아직까지 훼손되지 않은 순환 사이클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자금 역시도 이제 주식형 펀드라든가 외국인들의 좀 재매수 쪽도 어느 정도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기조 자체는 완급 조절이 항상 수반되겠지만 기조 자체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세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니 중요한 것은 또 수급 아니겠습니까?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 상태는 어떤가요? 네, 외국인들 그 매매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걱정했던 게 이제 3월 11일 날 대지진 이후인데요. 14일부터 현재까지 보면 외국인들은 규모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은 그 이전까지가 원래 순매도세 연장이었다가 오히려 14일 이후에는 오히려 순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역시 그 이머징 마켓에서 볼 수 있는 그 위험도들이 좀 축소되고 있고요. 긴축 같은 이슈 역시도 그 2분기 초반 정도에 정점을 지날 거로 기대되기 때문인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주가가 어떤 외부 충격 등으로 해서 그만큼 싸졌던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방향성은 뭐 큰 폭은 과거 같지 않더라도 그동안 중립적인 이상의 포지션이 가능해 보이고요.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프로그램 매물이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프로그램 매물 역시 이제 경험적인 그 최저점에 도달한 상태이고요. 최근 2월부터는 오히려 그 주식형 펀드로 한 2조 원 넘게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관들도 그 매수 여력에는 숨통이 트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 오늘 어떻게 시장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간략하게 대응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주식을 팔아야 할 이유가 조금씩은 적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물론 이제 눈에 들어올 만큼 주식을 강하게 사야 할 이유들이 이렇게 많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지만 원래 상승의 초창기 출발에서는 팔아야 할 이유가 적음해서 시작한다고 보면은 주식시장의 접근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월 초반까지는 뭐 에너지 업종이나 화학, 자동차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부품 소재 업종 중심으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장세 접근이 좋을 것 같고요. 4월 중반 이후부터는 실적이 발표돼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반응할 걸 보이는 IT 업종하고 금융 업종 중은 4월 중반 이후에 접근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현대증권 유용석 시황전략팀장이었습니다. 예, 오늘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3일 연속 상승장 이후에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숨고르기 이후에 강세 랠리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략은 반드시 바이바이만은 아니다. 전략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 강세장에서 차익 실현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장에서 추격 매수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보다 이익이 많이 난 부분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할 기회로도 활용해서 강세장에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전략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강세장에서 앞으로의 변동성에 대비한 현금 보유 전략을 병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숲속의 10마리 새보다 손안의 1마리 새가 더 중요할 때도 있다. 현금은 강세장에서 약세장에서 캐시 이즈 킹이 아니라 강세장에서도 캐시 이즈 킹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종목 추천 시간입니다. 예, 라이징 스타 뜨는 종목. 오늘 뜨는 종목인가요? 오늘 앞으로 뜰 종목. MJ 에셋 파트너스 박지훈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조금 실수했군요. 종목 진단 의뢰가 와 있군요. 종목 진단에 대해서 진단 의뢰상 궁금증을 한번 해소하고 다음 시간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대지진과 중동 사태에 따른 우려 때문에
항공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문가들이 보수적인 투자 접근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도 될까요? 아시아나항공 대 대한항공 어느 쪽에 더 메리트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예, IT 업종, 항공주를 지금 같이 진단 의뢰가 들어와 있나요? IT 업종, 진단 의뢰가 IT 업종인가요? 항공 업종인가요? IT 업종은 지금 애매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IT 업종은 사실 원래 미국 소비에 힘을 입고 굉장한 기대주로 등극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장벽을 만났습니다.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의 핵심 부품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해서 스프라이 체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이 IT 경기에 대한 상당한 조정근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IT 업황에 대한 하향 조정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IT 업황이 당초 기대보다 못할 수 있다. 세계 경기가 둔화되는, 강세 흐름은 이어가겠지만은 당초 기대보다는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지금 IT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IT 기대치가 미국 소비 지수도 둔화되고 있고 약화되고 있고 또 애널리스트 리포터들도 의견을 낮추고 있고 스프라이 체인에서의 문제도 아직 투명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IT주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IT주는 지금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는 아직 업황에 대한 시각 변화가 아직까지는 다소 부정적으로 바뀐 시각이 다시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지금 글로벌리 불확실성 요인은 해소됐지만은 IT 업황에 대한 전망은 강화되지 않고 있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어적으로 조심스럽고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종목 투자자한테 참 좋은데 진짜 좋은 종목인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종목 머니쇼에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확실한 판단으로 무장한 개미의 동반자 박준호.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예, 오늘 추천 종목 변동성 장세를 이길, 변동성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죠. 이 앞으로의 변동성이 올해 내내 변동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런 가정하에서 변동성 장세를 이길 라이징 스타. 오늘 종목을 하나 추천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MJ 에셋 파트너스 박지원 차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추천하신 종목이 현대그린푸드입니까? 예, 현대그린푸드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추천 근거를 먼저 조금 요약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산재되어 있는 이런 글로벌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유럽 발악제, 뭐 일본에 대한 얘기들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렇게 위험 요소들이 산재해 있지만 그에 비해서 이 현대그린푸드는 이러한 변동, 출렁거릴 수 있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재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은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가격에 대한 지지력이 확보되어 있고 최근에 기관들의 어떤 매수하는 물량들도 상대적으로 롱머니 성격으로 어느 정도 파악이 추정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과 더불어서 역시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는 올해 2011년 상대 기대작 중의 하나인 이 현대그린푸드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예, 얼른 전에 제가 종목을 딱 접하니까 네. 지금 유행 종목은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온통 경기 관련주, 일강, 또 시멘트까지, 조선, 이런 그 자동차, 이런 정유, 이런 그 초대형 경기주 관련 쪽으로 많이 이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식품주 쪽은 조금은,
지금 현재 유행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실적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실적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부각될 만한 요인이 있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분기별에 대한 실적 점검도 좀 필요하겠지만 연간적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기업의 행태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크게 발휘되진 않을 거로 보여지지만 아무래도 전년 대비해서 YOY 개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한 10에서 한 20% 정도 상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작년보다는 올해 한 37%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거의 한 170% 이상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면에는 역시 아무래도 합병 효과가 아무래도 연간으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영업권에 대한 상각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부분, 역시 또 회고되고 있는 IFRS에 대한 재무적인 이런 모멘텀들이 아마 발휘가 된다면 뭐 분기별에 대한 깜짝 실적은 아니겠지만서도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수준의 실적을 아마 성적표를 내놓을 거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매출이 작년도보다 보니까 30% 이상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돼 있고 순이익은 60% 정도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예상되어 있습니다. 작년 당기순이익이 455억이 원래 당기순이익이 750억을 예상한다면은 60%가 넘는 성장이군요. 지금 식품회사가 이렇게 고성장을 과연 할 수 있는지 저는 다소 조금 의아스러운데 어떤 요인으로 이렇게 고성장이 가능한 거죠? 아무래도 그 작년에 그 현대그린푸드가 역시 그 합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연간으로 잡혀서 아무래도 그 숫자와 데이터로는 아마 껑충 뛰어오르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합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FNS 같은 경우도 지금 아무래도 IFRS 좀 어느 정도 좀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합병에 대한 결과치가 좀 더디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순수하게 어떤 식료품 쪽의 어떤 내수 쪽에 대한 실적만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뭐 기존의 어떤 식자재라든지 급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현대백화점 내에서 소위 말해서 내부적으로 매출이 빈번했던 그런 흐름들에서 이제는 좀 범현대가 쪽으로 기타 어떤 영업 측면에서 많은 확보되는 그런 물량들이 아무래도 그 현대그린푸드의 실적으로 좀 전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경기 민감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 그 기타 사업부 쪽에서 상쇄되는 그런 실적이 아무래도 지금 첨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요러한 이유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서 한 30% 이상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현대그린푸드라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현대백화점의 식품사업부에 대부분 납품을 할 것이고 네. 이것은 결국은 현대백화점이 성장을 하는 데 따라서 자동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다. 굉장히 좋은 점이군요. 거기다가 또 대부분 외식 사업을 현대그룹사 구내식당을 전부 다 이 회사가 다 독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백화점 그룹 또는 범현대그룹의 회사 확장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따라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회사의 그 성장의 아주 기반이군요. 그렇죠. 예. 그럼 원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로 핵심이 현대백화점에 납품하는 사업인데 현대백화점이 점포가 고성장된다. 이것을 지금 근거로 하고 있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자회사 개념의 이제 현대 FNG 같은 경우가 원래 이런 어떤 그 급식에 대한 부분, 음식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서도 역시 외식 사업이 상당히 좀 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식품 유통 부분, 베이커리 쪽 이런 부분들까지도 솔직히 현대가 쪽에서 어떤 그 매출 좀 전이되는 그런 것보다는 최근에 어떤 실적의 그 속도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내부적으로는 이런 외부적인 그런 영업망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확보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부적인 매출 플러스 외부적인 영업력까지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신장세가 좀 기대되고 있는 바입니다. 예. 수익성 성성이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기반이 아주 탄탄하다.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매우 안정적이고 또 올해는 또 성장성도 굉장히 높군요. 그런데 이제 가격 측면에서 네. 좋은 종목이라도 투자 메리트가 있을 정도로 가격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투자 메리트가 충분한가요? 지금 현재 가격대가 어차피 좀 길게 러프하게 보면 10,000원대에서 12,000원의 어떤 박스에 갇혀져 있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모멘텀들은 이미 오픈되어 있고 소위 말해서 재료가 다 노출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들어오는 기관의 이제 수급을 좀 유심히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에 대한 밸류를 측정해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산 가치에 대한 측정이 먼저 선행돼야 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열사에 있는 그 지분 가치만 따지게 되면 벌써 8천억이 넘어서는 부분이고요. 현금성 자산만 따져도 지금 1,900에서 2천억 정도로 지금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현재 현대그린푸드의 시가총액이 1조 초반대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자산 가치에 대한 매력적인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아무래도 퍼 개념과 PBR 개념을 봤을 때는 퍼보다는 PBR 개념이 좀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이 현대그린푸드를 접근하는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리스크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연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기업 가치에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 식품회사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이 지금 에그플레이션, 네. 국제 식품 원자재 가격이 원자재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국제 농산물 가격이 아주 급증하고 있다. 네. 또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지금 식품회사에 원가 부담으로 굉장히 작용하고 있는데 예. 식품회사가 이 원가 부담을 판매 가격으로 전가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회사가 백화점이 성장하는 만큼 많이 확장을 하더라도 마진이 가격 전가가 곤란하다면 마진이 축소될 우려로 실제 예상만큼 못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 현대그린푸드를 오늘 가지고 오게 된 또 다른 근거가 뭐였냐면 현대백화점의 어제 주가 추이를 보셨으면 대충 느낌은 가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의 주가가 더디었기 때문에 현대그린푸드가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현대백화점의 매출 구성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전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투명하지 않겠냐. 오히려 지금 중국 쪽에서 인플레를 걱정하는 부분이 식료품에 대한 소위 곡물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할 수 있는 노출이거든요. 그 추이를 봤을 때는 최근에 어느 정도 하향하고 조정되는 분위기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곡물 가격이나 음식료 관련된 이런 가격 원자재 부분 봤을 때는 이것이 안전자산이 아니라 이제는 투기자산 속으로 투기성의 어떤 그런 상품으로 지금 거의 전이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최근에 조정폭이 되고 인플레의 어느 정도 염려가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내 시장으로 접근했을 때 그런 원가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는 있을 수가 있고 물론 가격 전이 되는 부분들도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백화점 내에서의 매출 구성 봤을 때는 식료품 쪽에서 안전하게 원만하게 상승하는 그런 곡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론 그런 비체계적인 위험과 체계적인 위험이 공존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충분히 그 사업 내에서는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사업이 지금 현재 일단 1분기 실적만 성적표만 가지고 봤을 때는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 식품회사들 다른 식품회사는 일반 그 포장으로서 이제 대중에게 파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이게 학교나 또는 공공단체의 급식 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 리스크라는 게 상당히 크다. 식품에 대한 안전사고가 이게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대형사고가 터지던데, 뭐 CJ라든가 또는 경정사 또 다른 그 대형 건설사, 롯데도 있고 이렇게 이 대형사고가 한번 터질 때마다 기업 가치 훼손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그런 돌발사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은 물론 희박하지만 리스크 요인으로 기업 가치 훼손 요인으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감안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현대그린푸드를 그러한 그 팩트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과거 타 업체들 타 업체들에서 명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 흐름들, 그 다음에 전체 사업 내에서의 어느 정도 손실을 가할 수 있는지를 그 통계를 내보면요. 거의 0.5% 미만 정도로 아주 약하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대기업 계열 중심의 어떤 계열사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지주사 개념이겠지만 그 대기업 중심에서의 어떤 해결 처리 능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기적으로 클리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그 굵직굵직한, 왜냐하면 사람이 먹는 거에 대한 장사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팩트겠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단기에는 충격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5에서 한 10%, 그 다음에 매출 부분에서는 0.5% 넘게 아주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회복 속도가 바로 전이되는 그런 한 분기 안에 그런 그 식으로 바로 커버되고도 남을 만한 물량이었기 때문에 아마 과거 선례들을 봤을 때는 단기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바로 회복력은 빨리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러한 그 리스크 요인까지 다 감안해서 네.
투자 포인트, 목표가, 적정가를 좀 제시해 주시죠.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증권사의 리서치에서 이 TP를 보면 타켓 프라이스 가격대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거의 한 17,000원에서 2만원 선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재료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순간 속도감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현대그린푸드 현재 11,500원대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한 13,000원대의 어떤 1차 목표 가이던스를 제시해 드리고요. 충분히 그 이상의 어떤 효과는 아마 좀 그 당시에 오르고 나서의 어떤 수급 요인까지도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올해 농사를 현대그린푸드로 짓는다면 보수적으로 15,000원 이상은 충분히 커버하고도 될 만한 그런 튼튼하고 안전한 그런 포트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적정가치 15,000원은 줘야 된다. 최소한 단기적으로 13,000원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또 돌파 가능하다. 이런 의견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지만 저는 이제 이 회사의 지금 식품회사의 안전가치, 적정가치가 충분하지만 고성장에 대한 가치보다는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서 매우 방어적으로 안전장치로서의 편입은 반드시 이런 종목이 하나 정도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기 바닥을 확인했다 할 정도로 적산병 바닥 확인 신호가 뚜렷이 나왔습니다만은 3일 연속 강세장 이후에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숨고르기 장세 이후의 장세가 강세 랠리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아닌가 잠시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지자는 의미겠죠. 강세장이 지속 가능하다는 컨센서스가 되어 있지만 컨센서스대로 맹목적으로 주식 투자 전략을 따라가서는 곤란하다. 전략은 좀 다를 수가 있다. 강세장에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할 필요도 있다. 지금 시장은 매우 낙관적인 전망이 강하지만 지나친 비관론이 경계 요인이었듯이 지나친 낙관론도 경계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세장에서 그동안에 많이 묵었다 아니가 많이 올랐던 종목은 일부 차익 실현해서 현금화하는 전략도 향후 변동성 장세에 대비하기 위한 매우 좋은 전략입니다. 강세장에서 의심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강세장 속에서도 숲속의 10마리 새보다 손안의 1마리 새가 더 중요하다는 격언을 되새기십시오.